평일 낮. 누구세요? 아유, 무거워라. 예, 나다. 얼른 문 좀 열어봐. 어머,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지금 진우 씨도 없는데. 가족끼리 꼭 연락하고 와야 하니. 그냥 올 수도 있는 거지 뭘. 뭐하고 섰어? 얼른 들어와. 아주버님? 재수 씨 잘 지내셨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겠네요. 죄송해요. 예, 멀뚱히 보고만 있지 말고 빨리 짐 옮기는 것 좀 도와라. 혼잔데 뭐 일이 챙길 게 많은지. 어우, 무거워 죽겠네. 이 짐들은 뭐예요, 어머님? 보면 몰라. 진성이 짐이지. 자, 이 정도면 됐으니 들어가서 얘기하자. 너도 알다시피 진성이가 사업 망해서 이혼까지 당해서 좁아 터진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남자가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들겠니? 살림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안쓰러워 죽겠고 내가 계속 챙겨주려 해도 나이가 들어선지 체력은 딸리지. 진성이도 고생하지 말라면서 말리는데 어쩌겠니? 남도 아니고 아들놈이 그렇게 사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네가 좀 모시고 살아라. 옛날엔 다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었는데 그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시부모님보단 아주버님을 모시고 사는 게 훨 낫지 않겠니? 그냥 너랑 진우 밥 먹을 때 밥숟가락 하나씩만 더 놔주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잖아. 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주버님이랑 같이 살아요. 하루 이틀 놀러와서 주무시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건 아주버님도 불편하실 거예요. 참나. 가족끼리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처음에야 어색하겠지만 살 부딪히고 살다 보면 다 적응될 거다. 그럼 너는 진성이가 원룸에서 혼자 사람 꼴도 못한 채로 살았으면 좋겠니?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사는 거다. 불편해도 네가 희생해. 아니요, 어머님. 미리 상의하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같이 살라 하시면 어떡해요. 진우 씨도 모르고 있을 텐데. 진우랑은 이미 다 통화했고 괜찮다 했어. 아무렴 형인데 같이 살면 좋지 나쁠 게 뭐가 있겠니? 너도 우리 가족이 됐으면 챙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말로만 걱정한다 해서 상대방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안 그래? 너도 진성이 사는 꼴 봤으면 당장이라도 같이 살자고 했을 거다. 세상에 비좁아서 숨이나 제대로 쉴 수가 있어야지. 나는 내 아들이 거기 있는 꼴 더는 못 본다. 어머님, 아버님 댁에서 계시면 되잖아요. 꼭 저희 집이어야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참나, 부모 뒤치다꺼리하라고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늙은 우리랑 살면 편하게 살 수 있겠니? 젊은 애들끼리 모여 살면 좋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네가 아니면 누가 살겠니?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진성이가 죽을 때까지 너희 집에 얹혀 살 것도 아니고 지금은 상황이 힘드니까 생활비도 줄일 겸 데리고 있으란 거야. 애도 아니고 손 많이 가지도 않을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아라. 재수 씨, 정말 면목이 없네요. 처음엔 저도 반대를 했었는데 원룸 월세 내기도 벅차서 집을 정리해야 됐었거든요. 제처지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엄마 따라서 왔어요. 저 정말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밥이나 빨래 같은 경우도 알아서 해결할 거고요. 진짜 재수 씨 불편하시지 않게 없는 사람처럼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잠깐이라도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집엔 방도 없는데 어떻게... 방이 없긴 왜 없어? 저기 작은 방 하나 있잖아. 니들이 애기 방이라고 준비한 건 아는데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애 때문에 진성이한테 방을 못 내준다는 게 말이나 되니? 언제까지고 비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급한 불부터 꺼야지. 재수 씨, 저도 언젠가 만나게 될 조카한텐 당당한 큰아빠가 되고 싶어요. 밀린 빚까지 갚고 나니까 정말 입에 풀칠할 돈도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리지만 여기서 살게 해주시면 버는 돈을 저축할 수도 있어서 금방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조카 생기기 전까지 꼭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약속드려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다달이 조금이라도 생활비 드릴 테니까 그냥 빈 방에 세입자 한 명 들어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아주버님,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기야 빨리 생기길 바랬지만 그것도 다 하늘의 뜻인데 저희가 노력한다 해서 바로 생길 리도 없고 무엇보다 아주버님 상황 저도 다 알잖아요. 다른 곳보단 저희 집에 계시면 어머님 아버님도 마음 놓으실 테니까 잠깐이라도 같이 살아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끼리 불편하게 생활비 주고받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성이가 자기 몫은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필요 없을 거다. 불편함이야 차차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테고. 정말 감사해요, 재수 씨. 제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재수 씨랑 진우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 받아주실 줄은 몰랐어요. 진짜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해준 것도 없이 받아주신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다시 한번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주버님. 제가 뭘 바라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저희는 아주버님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아주버님도 힘내세요. 분명히 아주버님은 이걸 발판 삼아 더 높이 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재수씨. 꼭 믿고 지켜봐 주세요. 진우랑 재수씨,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조카에게도 당당할 수 있을 만큼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절 믿어주는 가족들이 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다시 한번 감사해요, 재수씨. 그럼 이제 방으로 짐 옮기면 되지? 네 시아버지 좀 있으면 배고프다고 언제 오냐면서 전화해댈 게 뻔한데 더 늦기 전에 나도 집 가서 저녁 준비해야지. 진우 올 시간 맞춰서 셋이 외식이라도 하면서 얘기 나누면 좋겠네. 그래요, 재수씨. 어차피 짐 정리는 저 혼자 해도 얼마 안 걸리니까 진우 퇴근 시간 맞춰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살게요. 생활비도 안 받겠다 하시는데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에? 그럼 제가 전화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짐 정리하시다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한 달 뒤 아침. 어머, 한나야. 아침부터 웬일이야? 온다는 말도 없었잖아. 그래서 놀러온 딸 안 반가워? 언니도 방학 기간이라 학교 안 나간다길래 오랜만에 셋이서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 좋잖아. 안 반갑긴. 며칠 전에도 왔었는데 또 와주니까 엄마가 엄청 좋아서 그러지. 보고 싶어도 시집간 딸내미한테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 하면 정서방이 안 좋아할까봐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근데 너 좀 얼굴빛이 안 좋아진 것 같다. 어제 잘 못 잤어? 아유, 그러고 보니 좀 어두워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에이, 건강 빼면 시체인 내가 아픈 곳이 어디 있겠어.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해피바이러스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던 애가 어두운 낯빛으로 왔단 건 그만한 일이 있단 거잖아. 속일 사람을 속여라. 벌써 33년을 옆에 있던 가족이 그걸 모를까봐? 여튼 언니는 사람 모습을 한 귀신인 것 같다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 했는데 그걸 알아차리다니. 네 언니가 동생 바보라는 거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걸? 연년생이며 싸울 법도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그런 딸들을 둔 부모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기특하고 행복하지만 그나저나 무슨 일인지 정말 말 안 해줄 거야? 아니, 그게 아주버님 사업 망하고 이혼까지 하셨잖아.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살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너무 보기 힘드셨는지 며칠 전에 진우 씨도 출근하고 없는데 갑자기 집으로 아주버님이랑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 하시는 거야. 처음엔 어이도 없고 불편할 게 뻔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계속 부탁하시길래 알겠다 해버렸어. 한동안은 아주버님도 얼굴 볼 때마다 고맙다, 미안하다 하시면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내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밥까지 차려놓으시면서 엄청 신경 쓰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지신 건지 지금은 내가 너무 불편해서 집에서도 편하게 있질 못하겠어. 그래서 오늘도 엄마랑 언니 보면서 힐링하려고 아침부터 찾아온 거야. 뭐? 미친 거 아니야? 제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부가 알아서 안 된다고 커버 쳤어야지. 설마 제부도 그러라고 했대? 진우 씨랑 상의도 해야 되는데 회사에 있을 시간에 오시면 어떡하냐 식으로 물어봤더니 이미 통화로 다 얘기했고 병이라 그런지 상황도 잘 아니까 좋다고 했대. 걷다 대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나도 가족인데 서로 챙겨야 되지 않겠냐. 말로만 하는 걱정은 아무 소용 없다고 하시니까 알겠다고 한 거지. 나도 아주버님 상황이 너무 안 좋단 건 알고 있었고 들어보니깐 기지며 위자료며 없는 돈까지 탈탈 털어서 주고 거의 빈털털이나 마찬가지로 월세도 못 내서 집을 정리해야 될 상황이셨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길래 네가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 데리고 살아야 돼. 막말로 그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너 결혼할 때 제부는 모아둔 돈도 없었고 시댁에서도 도움 주기 힘들다 해서 우리가 신혼집 마련해준 거잖아. 그럼 적어도 그 집에서 객식구까지 들어와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결혼 허락해달라고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자고 30대인 남자는 그럴 수 있다면서 꾹 참고 집까지 해주면서 결혼 허락을 해줬는데 이제 아주버니까지 모시고 살라고? 그쪽에서 사업 잘 됐을 때도 해준 거 하나 없는 게 사실이잖아. 잘 나갈 땐 바쁘고 자기 식구들 챙겨야 된다고 나몰라라 했으면서 아쉬울 땐 널 찾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진짜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네. 아유, 진나 넌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정없게 해야 되니? 아직 네가 시집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결혼이란 건 원래 이런 거야.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쩌겠니? 시댁도 다 가족인데. 서로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야지. 엄마도 한나가 고생하는 건 너무 싫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아주버님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이것저것 해주신다며. 분명히 같이 살고 한동안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항상 팬티바람으로 계시는데 내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어. 집에선 바지 입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까먹으시는 건지 자주 그러시네. 어쩌다 팬티바람으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얼마나 놀라는데. 나도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있을 수도 없잖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야. 나 말도 못하겠고. 아주버님은 그럴 때마다 까먹었다면서 웃어넘기시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동생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재수씨까지 있는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지. 어떻게 팬티바람으로 다닐 수가 있어. 100번 양보해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같이 살고 있다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집안일이란 게 매일같이 해도 끝이 없는 건데 초반에만 도와줬다면 그 후로는 한나가 도맡아서 한다는 거잖아. 그런데도 내가 결혼을 못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만 그럼 하도는 큰아들까지 너희 집에 맡겨놓고는 가만히 있으시니? 며느리한테 미안해서라도 집안일을 도와주든 반찬을 해서 갖다 주든 해야지. 어머님도 처음에 아주버님 짐 가지고 오셨을 때 빼고 오신 적 없어. 가끔 전화할 때도 밥 잘 챙겨주란 말만 하시군. 아버님은 원래 무관심하시니까 이 사실을 아시는지도 모르겠네.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아무리 아들이 사업 망하고 이혼까지 해서 힘들게 산다 해도 사돈 집으로 데려갔어야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돼? 막말로 한나가 엄마냐고. 한참 신혼이면 둘이 깨볶으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아주버님 수발이라니. 네가 그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싫으면 싫다고 네 주장을 확실하게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뭐가 잘못인지 끝까지 모를걸. 그럼 네 아주버님은 제대로 일은 하고 있는 거야? 오래 있지 않고 최대한 빨리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것도 모르겠어. 요즘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진우 씨가 출근하면 집에 나랑 아주버님 둘이 있게 되는 건데 아주버님은 아무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난 불편하니까 자리를 계속 피하게 되네. 밤이든 주말이든 항상 집에 계시니까
진우 씨랑 오붓한 시간 보낸 적이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고 참 여러모로 답답해. 언니도 알지? 내가 얼마나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그래서 좋아하던 커피도 끊고 식단도 건강식으로 바꿔가면서 준비했는데 둘만 있을 시간도 없어지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정서방도 빨리 아이 가질 생각이 있는 것 같더니 병 때문에 늦어지는데도 괜찮대? 너 뭐라 하기 힘들 게 뻔한데 그럼 정서방이 중간에서 나서줘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지. 여러 번 말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형이 힘든데 어떡하냐면서 아주버님 편을 들더라고. 우리 아이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지만 나도 어느 정도는 포기하기도 했고 서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랑 진우 씨가 다투는 횟수만 늘어나서 요즘은 힘들다는 말도 안 꺼내. 한나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싸워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줄 아는 게 사람 심리야. 그렇게 되면 점점 당연시하게 될 거고 바라는 것만 많아질걸? 그때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게 되면 갑자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오고 너만 이상한 사람 될 게 뻔하잖아. 배부랑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하기 전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버님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는 걸 걱정해야지. 네가 그 집 식모도 아니고 대부야 남편이니까 같이 먹을 밥 차리고 빨리 해준대지만 아주버님 것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잖아.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사는 거니 희생하는 소리 좀 집어치우라 해. 그렇게 중요한 장남이 네 아들이냐? 사돈 아들이지. 그럼 당연히 희생도 사돈 어른이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절대 참지 마. 그래 한나야. 난 내 딸이 이러고 사는 꼴 절대 못 봐. 네 아버지나 언니나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 없는 정서방 데리고 왔는데도 너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고 너도 정서방 많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 허락했던 건데 그 집에서 평생 호강받으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식모처럼 뒤치다꺼리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땐 사돈이 뭐라도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이씨 진짜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모잘것없는 남자놈 제부로 들이는 것도 싫었지만 꾹 참고 우리 집에서 신혼집까지 장만해주면서 결혼을 시켜놨더니 내 동생한테 형을 떠넘기고 이런 취급을 해? 야 유한나, 너 언니 말 똑바로 들어. 내 성격 불같은 거 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제대로 얘기해서 짚고 넘어가. 그런데도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 참지 마. 또 말도 똑부러지게 못하고 참기만 하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알겠어? 그 망할 놈의 집구석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기 전에 똑바로 하라고. 알겠어 언니. 이럴까봐 얘기 안 하려 했던 건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으니까 흥분하지 마. 언니랑 엄마 걱정 안 하게끔 내가 잘 해결할게.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그래도 아무 건덕지도 없는데 갑자기 얘기 꺼낼 수도 없으니까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땐 얘기해서 꼭 결판을 내. 지금까지 이해하고 참아온 걸로 너 충분히 할 만큼 한 거니까 더 노력할 필요 없어. 알겠지? 사람이 있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나 매너도 없는 사람들인데 지켜볼 게 있기는 하겠어. 내 생각엔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또 어이없는 짓거리 해댈 게 뻔해.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항상 네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만약 뭐라 하기라도 하면 바로 전화해. 일 제쳐두고 달려갈 테니까. 아무리 사돈댁이라 해도 내 동생 괴롭히는 건 절대 못 참아. 엄청 든든하네. 언니라면 진짜 그럴 것 같아서 무서우니까 진정 좀 해. 당장 벌어진 일도 아닌데 벌써부터 화내지 말고 우리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인지 엄청 배고파졌단 말이야. 언니. 아유 망할 기집애. 내가 저 애교의 결혼을 허락해버렸지. 애교 부리면 넘어간다는 거 알고 꼭 이런다니까. 기다려. 옷만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 테니까 뭐 먹고 싶은지 생각이나 해놔. 아휴, 한나야. 누가 보면 진나가 네 엄만 줄 알겠다. 분명히 내 배 아파서 나왔는데 왜 저런데니? 저렇게 아까워서 어떻게 시집은 보냈는지 엄마가 다 민망하다 얘. 그치? 나도 가끔은 언니가 엄마 같아서 헷갈린다니까. 언니가 다 사준다 했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아빠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너희 아버지 요즘 새로운 논문 때문에 정신없으셔. 오늘은 우리끼리 놀고 조만간 시간 맞춰서 다 같이 보면 되지. 언니한테 밥 얻어먹고 여자들끼리 쇼핑이나 갔다가 사우나 갈까? 우리 딸들이랑 그런 곳 가본 지 오래돼서 그런지 요즘 너무 가고 싶더라고. 그건 엄마가 쏠게. 정말? 너무 좋아. 박둥이가 이래서 좋다니까. 이럴 때 너무 빨리 시집을 간 게 아닌가 하고 후회가 될 정도라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힐링 제대로 하고 가겠다. 엄마, 고마워. 그날 늦은 저녁. 다녀왔습니다. 재수씨 오셨어요? 좀 늦으셨네요. 아주버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팬티바람으로 계시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재수씨. 집에서 혼자 생활하던 버릇이 고치려 해도 잘 안 되네요. 빨리 옷 입을게요. 자기야, 형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나랑 있으니까 편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 형도 당황했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이 팬티바람으로 계시면 내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잖아. 내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계속 저러시면 어떡해? 아주버님도 내가 보면 창피하시면서 왜 자꾸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참. 3살 버릇 80까지 간단 말도 있잖아. 형이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과 루틴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있겠어? 형도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좀만 이해해줘. 나도 다시 잘 얘기해 볼게. 알겠어. 당신 속옷도 아니고 다른 남자 속옷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럴 때마다 너무 놀란단 말이야. 그나저나 저 술병은 뭐야? 아주버님 또 술 드셨어? 그게 안 마시려 했는데 아구찜 시켜 먹다 보니 매콤한 게 술이 생각나서 얼마 안 먹었어요. 진우랑 2병 갖고 나도 먹은 게 다예요. 아주버님,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신 거예요? 제가 아침에 분명히 반찬이랑 밥 다 해놨고 국은 데우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달 음식을 드셔도 되지만 어제 아주버님이 드시고 싶다 하셔서 아침부터 생선조림에 청국장까지 끓여놨는데 일주일에 배달만 5-6번씩 시켜 드시면 어떡해요? 요즘 배달비에 음식값까지 합하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리고 술도 줄이신다 하셨잖아요. 그게 날씨가 꾸리꾸리한 것이 매콤한 아구찜이 생각나서 재수씨가 만드신 음식들은 제가 내일이라도 꼭 먹을게요. 진우야, 형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올게. 아는 형님이 아까부터 통화 되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까먹었었네. 산책하면서 통화도 해야겠다. 다녀올게. 이것 좀 치우고 가시지. 먹다 남은 음식에 술병까지 그대로 두고 나가면 누구 보고 치우란 거냐고. 날 잡고 힐링 제대로 하고 왔다 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이게 뭐야. 자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누가 치우면 좀 어때? 당신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알아? 형도 얼마나 불편했으면 먹다 말고 산책 핑계를 대면서 나가겠어. 어차피 우리 둘이 밥 먹어도 차리고 치우는 건 똑같잖아. 뭐라고? 그럼 당신이 좀 치워.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아주버님이 진짜 눈치 보고 불편하시면 최소한으로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 나라고 신혼도 못 즐기면서 아주버님이랑 같이 사는 게 편한 줄 알아. 내 집에서 내가 얼마나 불편한 줄 아냐고. 씻고 나서도 화장실에서 물기 그대로 축축한 상태로 옷 다 입고 나오고 생리현상을 편하게 내보내지도 못해. 당신이랑 오붓한 분위기 잡고 싶어도 그러질 못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고 생선은 먹지도 못하는데 배달 음식 못 드시게 하려고 아침부터 장봐와서 조림까지 만들어놨어. 근데 만들어준 사람 성의보다 날씨 탓하면서 아구찜을 시켜 먹는 게 말이 돼? 나도 아주버님한테 뭐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며칠 전만 해도 술 드시고 취해선 팬티바람으로 거실에 대자로 뻗어 주무시다가 화장실이며 베란다며 다 토해놓으셨잖아. 그때도 아무 말 없이 내가 치우고 해장국까지 끓여드렸어.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도면 할 만큼 다 했잖아. 당신은 일어나서 출근하면 끝이겠지만 난 하루 종일 아주버님이랑 둘이 집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지 생각이나 해봤어?
누가 당신한테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 나나 형이나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마워하고 있어. 그래서 형도 최대한 당신 기분 맞춰주려 하잖아. 배달이나 술 같은 경우는 사업 망하고 이혼까지 한 후에 돈 한 푼 없이 힘들게 살다가 이제야 좀 숨쉴만 하니까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해해준 김에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형 입장에선 그래도 동생 집이라고 편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아까도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된다면서 벌써 그립고 아쉽다고 얘기하더라. 그 정도로 정부치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좋게 얘기하면 어디가 돈 나? 허, 빨리 나간다는 사람이 돈 펑펑 쓰면서 숨 돌릴 여유가 있는 게 말이 돼? 정말로 나갈 생각이 있었으면 한 푼이라도 모았어야지. 일주일에 4~5번이면 한 달에 몇 번을 배달시키는 줄 알아? 그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아냐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언제 돈 모아서 나가는데?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기 전엔 나가겠다고 큰 소리 쳤으면서 둘만 있을 시간을 만들어줘야 분위기를 잡든 뭐라든 할 거 아니야.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매일같이 집에만 계시는데 당신은 그 말을 다 믿어? 자기야, 제발. 당신도 알다시피 어릴 때 집이 어려워서 형이랑 나랑 떨어져 산 기간이 길잖아. 그런데도 나 만날 때마다 새로 산 장난감이며 받은 용돈이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나한테 주기 바빴어. 내가 다시 할머니네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서로 꼭 껴안고 떨어지기 싫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다가 우리 둘 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형편이 나아지고 같이 살게 될 때쯤 형이 결혼을 해버렸잖아.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 자라게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금전적인 지원을 형보다 나한테 해주셨는데도 형은 혼자만의 힘으로 사업까지 성공시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이 이혼까지 당하면서 눈앞에서 무너지는데 어떤 동생이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난 오히려 예전에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들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형이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싶어. 당신만 형제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언니가 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큰 사랑 받으면서 살아와서 누구보다 우애가 깊은 자매라고. 그래서 나도 당신 마음 이해하니까 당분간 모시고 있겠다고 했던 거지만 이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잖아. 당신한테 형이 소중한 만큼 나도 소중한 거 아니야? 예전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와이프도 있고 챙겨야 할 가정이 생겼잖아. 근데 내가 힘든 건 나 몰라라 하고 형을 이해해주기만 바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내가 아주버님 뒤치다거리 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냐고.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당신 와이프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일하는 식모가 된 기분이고 우리 가족들이 말릴 때 말 들을 걸 왜 결혼하겠다고 웃겨선 팔자에도 없는 이 짓을 하고 있는지 후회한다고. 빨리 애기 낳겠다고 결혼과 동시에 일까지 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야? 아니 내가 지금 한두 가지로 이러는 거 아니잖아. 매일같이 집에 있으면서 빨랫감은 우리 둘 합친 거보다 더 많이 나오고 다 먹지도 못할 거 배달 음식은 많이 시켜서 다 남겨서 버리고 또 시켜. 아주버님이랑 같이 산 한 달 동안 수도세가 2배는 더 많이 나온 거 알고 있어? 처음엔 속옷은 직접 빨고 방청소도 하시더니 이제 그런 것도 없더라. 어머님은 통화할 때마다 밥 챙겨주라 하시고 아주버님은 뭐 먹고 싶다 만들어달라 하셔놓고 입맛에 안 맞으면 손도 안 대시잖아. 속옷은 손빨래해야 되고 셔츠는 드라이 맡겨야 되고 청소는 해주되 건들지 말아야 될 건 그냥 냅두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바라는 것만 점점 많아지는데 나더러 뭘 어떡하라는 건데? 아이, 지금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그 누구도 당신을 식모처럼 생각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오해하고선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소리까지 하는 사람이랑은 더 할 말 없어. 당신은 오늘은 흥분한 것 같으니까 그만 얘기해. 몇 시간 후. 야, 정진우. 형이 왔는데도 아버지도 아니야. 아이, 빨리 나와. 나와서 형이랑 술 한 잔 더 먹자. 재수씨도 나와요. 형, 산책하고 온다더니 밖에서 술 먹고 왔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일 출근해야지 내가 어떻게 술을 먹어. 빨리 들어가서 자. 아이씨. 야, 형이 너 그렇게 가르쳤냐? 다음 주가 돼가지고 형제간의 시간보다 그깟 출근이 더 중요해. 재수씨, 진우랑 오랜만에 진하게 술 한잔 할 테니까
술 좀 더 가져와요. 집에 재료 있으면 오랜만에 시원한 황태해장국도 해주는 센스. 아시죠? 아주버님, 지금 새벽 3시예요. 다들 잘 시간에 술 드시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민원 들어오면 어쩌라고. 이러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재수씨, 나 정말 너무 서운해. 내가 아무리 사업 망하고 이혼까지 당한 놈이라도 집안 어른인데 아주버님 술 한 잔 따라주진 못할 망정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랑 술도 못 먹게 하고 아직 술이 부족해서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방에나 들어가라 하면 내가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재수 씨가 다른 건 잘 못해도 황태해장국 하나 끝내주게 끓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황태해장국에 해장술 딱 한 병만 더 하고 살 테니까 좀 끓여줘요. 에? 아유, 술은 내가 어떻게든 못 먹게 할 테니까 황태해장국 좀 끓여줘. 해장될 수 있도록 얼큰하게. 그리고 형은 두부 안 좋아하니까 넣지 말고 대신 무 많이 넣어줘. 지금 장난해? 이 새벽에 나보고 해장국을 끓이라고? 그렇게 처먹이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끓여. 뭐라고? 재수씨, 지금 처먹이고 싶으면 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집안 어른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진우야, 지금 형이 잘못 들은 거야? 참나. 재수씨, 나라고 뭐 참은 게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청소하면서 침대 건들지 말라 했는데도 매일같이 정리해놓고 셔츠도 드라이 맡기로 했는데 대충 다른 옷들이랑 같이 세탁기에 넣어 빨아서 구겨져서 주름이 펴지지도 않는다고요. 음식은 또 왜 이렇게 싱겁거나 느끼해? 내가 배달을 괜히 시켜 먹겠냐고.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밥은 잘 챙겨주냐고 물어보는데도 난 재수씨 생각해서 맛있어서 너무 잘 먹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배달시킨다고 뭐라 하고 술 먹는다 뭐라 하고 집에 있으면 눈 지나주고 이러면 못 쓰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집에 어른이라고 나 하나뿐인데 챙기지는 못할 망정 황태해장국 하나 못 끓여주나? 참나. 아주버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데 지금까지 어떻게 참아오셨대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랬다고. 제 음식이나 청소가 마음에 안 드시면 아주버님이 나가시면 되겠네요. 내가 진짜 이 집 식문 줄 아나. 시간이 몇 시인데 누구더러 국을 끓여라 말아야. 당신 진짜 왜 이래? 지금 취한 사람하고 뭐 하자는 거야? 딱 봐도 취해서 막 내뱉는 거 모르겠어. 맨정신인 사람이 이해는 못해주고 같이 싸우기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빨리 술 깨게 해장국 끓여주라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구먼. 그러게. 형이 건들지 말라거나 드라이 맡기란 옷 같은 건 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 얘기까지 했는데 무시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 형이 불만이 쌓인 거 아니야. 형, 일단 오늘은 들어가서 자자. 나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있어서 빨리 자야 된단 말이야. 대신 내일 퇴근하고 와서 형이 좋아하는 치맥 가자. 어때? 역시 내 동생. 치맥 완전 좋지. 형도 내일 다른 형님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 너 퇴근하기 전까지 집에 와 있을 테니까 형이랑 꼭 같이 술 먹어줘야 된다. 재수씨 빼고 우리 둘이 먹자. 그럼 약속도 했겠다. 우리 동생 빨리 잘 수 있게 얌전히 방에 들어가야지. 그렇고 말고. 다음날 오후. 그래서 말도 없이 두 사람 짐을 밖에다 꺼내두고 여길 왔단 거야? 어머 세상에. 나 우리 한나가 이렇게 강단이 있는 애일 줄은 몰랐어. 워낙에 심성 곱고 착하기만 했던 딸이라 새삼 놀랍네. 집으로 못 들어가게 비밀번호까지 싹 바꾸고 왔어. 그 집에 귀여운 거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인데 짐이랑 몸만 내보내면 되잖아. 나 답도 없는 사람들이랑 더 이상은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아마 지금쯤이면 앞에 놓여있는 짐들에 한번 놀라고 내가 이혼하자고 써붙여 놓은 종이 보고 2번 놀랐을걸? 어머, 얘 한나야. 정서방이랑 사돈촌 가고 왔는데 계속 몸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또 술 먹은 거 아니니? 이것들이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와? 유한나,
너 내 뒤에 똑바로 붙어 있어. 제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연락도 없이 남의 집을 이렇게 와도 돼?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미리 연락드리면 오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당신 처형 뒤에 숨어있지 말고 빨리 나와. 애들도 아니고 짐 가방 위에 이혼하자는 말 적어놓는 게 뭐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못하고 혼자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니까 나와서 나랑 다시 얘기하자. 여보세요? 엄마, 우리 지금 사돈 댁 왔어. 재수씨가 뭐가 불만인지 갑자기 우리한테 말도 없이 집을 비운 사이에 짐가방을 싹 싸서 밖에다 내놓은 거 있지. 비밀번호도 바꿔놔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위에 이혼하자고 써서 붙여놨더라고. 나? 오늘 아는 형님 만난다 했잖아. 점심 먹으면서 낯을 조금 했는데 괜찮아. 어쨌든 그 종이 보고 진우가 놀라서 막 뛰길래 따라왔는데 재수씨는 사돈 처녀 뒤에 숨어서 말도 안 하고 있어. 뭐라고? 전화 받고 뭐라고? 잠깐만. 엄마, 이거 스피커폰이니까 그냥 말하면 돼. 예,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불만이 있으면 진우랑 둘이 얘기해서 풀면 될 것을 뭘 잘했다고 사돈댁까지 찾아가. 그리고 이혼이라니. 도대체 우리 진우가 뭘 잘못했다고 짐가방까지 밖에다 던져놓고 이혼을 하자는 거냐? 들어보니 우리 진성이 지금까지 싹 싼 모양인데 어떻게든 내가 우리 집안 장남이자 너한텐 하나뿐인 아주버님을 막대할 수 있는 거니? 내가 내 새끼 그런 취급받으려고 너희 집에 데려다 준 줄 알아? 어머님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전 더 이상 못해요. 아주버님을 저희 집에 데려오셨을 때도 이해가 안 갔지만 꾹 참으면서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요. 제 집인데도 하루 종일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요?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적어도 얹혀 사는 사람 입장이면 최소한 지킬 건 지켜야죠. 계속 말을 해도 듣질 않으시는데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건데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러려고 결혼한 거 더더욱 아니거든요. 이놈들이랑 한시도 더는 못 살겠으니 그렇게 아세요. 뭐야? 참나, 너만 불편함 느끼고 참아왔다 생각하니? 안 그래도 째진 눈으로 매일같이 째려보는 것도 모자라서 한 달 동안 진성이 입맛 하나 못 맞췄다며. 그래서 배달음식 시켰는데 그거 갖고 구박해 댔잖아. 네 돈도 아니고 지 돈으로 사 먹겠다는데 남편보다 10살이나 많은 아주머님한테 그러는 게 잘했단 거냐? 그리고 드라이 맡기라는 것도 세탁기에 넣고 돌려서 망가뜨린 옷이 수두룩하다며. 진성이는 아끼는 옷들을 버리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참았는데 팬티 바람으로 잊지 말라면서 소리까지 지르면 어떡하니? 내가 모를 줄 알아?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우리 한나가 그런 일이 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어른으로서 사위 입장도 있을 테니 웬만하면 끼어들지 않으려 했는데 이건 아니죠. 제 딸이 그쪽 장남 뒤치다거리까지 할 줄 알았음 정서방과의 결혼 어떻게든 반대했을 겁니다. 사돈도 기억하시죠? 저희 집에서 사랑만 주면서 애지중지하며 키운 한나가 모아둔 돈도 없고 보잘것없는 정서방한테 시집간다 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지만 딸 위해서 집까지 장만해줘가며 허락했어요. 그동안 사돈은 뭐 하셨죠?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한참 신혼을 즐겨야 될 애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렇게 귀한 장남이시라면 직접 데려가서 챙기셨어야죠. 저희 엄마 말이 맞아요. 사돈 어른이셔서 어떻게든 예의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서 손까지 떨리네요. 그쪽 자식이 귀하면 얼마나 귀하다고 억만금을 줘도 안 바꿀 우리 집 귀한 막둥이한테 뭐라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부모가 돼서 책임지지 못한 망정 며느리한테 짐을 떠안겼으면 미안해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뭣도 없는 집구석에서 우리 한나 데려가 놓고 감히 식모 취급을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원래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도 않았지만 제 동생이 그런 취급이나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꼴 더는 못 보겠네요. 한나가 이혼하겠다 했으니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한나 편에 서서 도와줄 겁니다. 자기 와이프 하나 편할 수 있도록 지켜주지도 못하는 제부도 필요 없고 도움은커녕 집만 대는 사돈들도 필요 없으니까 한나 그만 괴롭히세요. 아시겠어요? 엄마, 아무래도 재수씨랑 사돈이 마음을 바꿀 것 같진 않아. 난 또 진우가 나한테 재수씨 몰래 대출받아서 돈 빌려준 것 때문에 이런 일 벌어진 줄 알고 얼마나 졸렸는데.
아이씨, 아깝게 술이 다 깰라 그러네. 몰래 돈 빌려준 거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겨우 이딴 걸로 이게 뭐야. 햄. 형!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하, 넌 아물래 대출까지 받아서 돈 빌려줬었니? 미친 새끼. 이거 완전 개또라이들 아냐? 이래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 말이 좋아 장남이지 10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한테 돈이나 빌려대는 게 무슨 형이라고 그렇게 좋아 죽는지. 사업이 망한 것도 따지고 보면 욕심내서 돈 끌어서 쓰다가 결국 갚지 못하고 회사까지 뺏긴 거 아니었어? 덕에 집에 빨간 딱지 붙게 돼서 이혼당한 거잖아. 지 욕심에 지가 무너진 건데 뭐가 불쌍하다고 난리야. 그렇게 분수에 맞게 욕심을 부렸어야지. 하긴 쥐뿔도 없는 상태로 결혼한 동생네 집에 얹혀 살면서 단칸방이라도 구할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배달이나 술에다 돈을 펑펑 써대는데 앞으로 뭐가 나아지긴 하겠어?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 게 뻔하지. 야 정진우, 너도 정신 차려. 그렇게 살다간 결국 10살이나 많은 형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늙어 죽을걸?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염치란 게 있어야지. 어쩜 진상도 저런 개진상일 수가 있는지 대단하다 대단해. 너 싸가지 없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고. 그렇게 희생하라고 다독였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지. 싸가지 없는 년. 이렇게 다들 듣고 있는 데서도 할 말 못할 말 구분 없이 내뱉는데 둘만 있을 때는 얼마나 눈치를 줘댔을지 안 봐도 뻔하다. 이 못된 년 같은 이라고. 아,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정진성이 내 아들이냐?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왜 희생을 해? 희생은 엄마가 해야죠. 내가 그쪽 가족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안 그래?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욕짓거리 하지 마시고 다 늙은 아들 두 놈 잘 키우세요. 저기요. 정말 이혼할 건 아니지? 제발 나한테도 이 기회를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끝내려고만 해. 당신만 용서해준다면 내가 엄마랑 형한테 얘기해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사과도 하게 만들고 당장 내일이라도 형 나가라고 할 테니까 이혼하자는 얘기만 취소해줘. 정진우 너도 붙잡고 싶으면 네 엄마 바지가랑이나 붙잡아. 내가 뭐에 쓰여도 단단히 쉬었지. 이런 놈을 뭘 믿고 결혼하겠다고 했을까? 잘 됐네. 그렇게 어린 시절을 같이 못 보내서 지금이 좋다고 눈시울 붉혀가며 짓거리더니 앞으로 죽을 때까지 붙어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런 시궁창 경험은 지금까지 한 걸로도 족하니까 너희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나 그만 놓아주고 저 10살 많은 짐덩어리 챙겨서 우리 집 앞에서 꺼져. 안 가고 버티겠다면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해. 얘기 들었지? 아 그리고 어차피 결혼할 때 그 집 우리가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찌질하게 소유권 같은 거 주장할 생각 하지도 말고 한나가 싸놓은 집만 생겨서 나가. 그쪽도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겠지만 워낙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 혹시나 싶어서 말해주는 거야. 뭣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객기만 부리다간 험한 꼴만 보거든. 그러고 싶다면 굳이 말리진 않을게. 우리도 한나를 식모 취급하며 부려먹은 것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 붙일 수 있는 거 다 붙여서 부모가 살고 있는 집까지 뺏어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가족들이 저에 대한 사랑이 강한 것도 맞지만 전 저희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한 후에 빠르게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노력해도 안 생기더니 이럴 줄 알고 하늘에서 아이를 보내주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지금 이혼을 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음날 바로 언니와 함께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밤새 머리를 굴려도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순순히 협의 이혼에 따라주더군요. 집에 대한 소유권 주장도 하지 않고 제가 싸서 내놓은 집만 고스란히 가지고 몸과 함께 전시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살던 집은 팔고 친정 부모님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부턴 결혼이고 연애고 잠시 미뤄두고 쉬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 커리어를 쌓아갈 생각만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늦춰진 시간만큼 더 열심히 할 테니 꼭 믿고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우 결혼식 며칠 전. 왔어. 밥 금방 차려줄 테니까 손만 닦고 와. 응. 성현이는?
오늘 학교에서 수영장 갔다 왔는데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집에 오자마자 간단히 저녁 먹고 바로 잠들었어. 잘했네. 얼른 손 닦고 올 테니까 차려놔. 뭐야,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가뜩이나 폭염이라 하루에 흘리는 땀이 얼마나 많은데 몸보신 될 것 좀 해놓지 죄다 풀떼기뿐이네. 당신 이번 건강검진 결과로 콜레스테롤도 높고 복부 비만 심하다고 관리하랬잖아. 그래서 일부러 신경 쓴 거야. 내일 삼계탕 해줄 테니까 오늘만 이렇게 먹어. 다른 음식들보다 오히려 나물이 더 손 많이 가고 몸에도 좋아. 아이, 누가 나물이 싫대. 나물도 괜찮은데 그래도 메인 반찬 하나쯤은 있어야 밥상 받는 느낌이 들지. 이건 뭐 비벼 먹으란 뜻밖에 더 되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한 사람한테 무슨 밥이 웬 말이냐고. 하여튼 가장에 대한 배려가 없어. 건강 핑계대지 말고 차라리 귀찮았다고 해라. 그게 덜 짜증나니까.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말을 왜 그렇게 해? 집에 있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 아직 성현이한테도 손 많이 가고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어. 나라고 놀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삼계탕 해준다고 했으니까 애처럼 반찬 투정 좀 하지 마. 참나. 이럴 때마다 당신 자격지심 있는 게 티난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러게 누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래? 성현이가 어릴 때야 어리니까 그럴 수 있대지만 지금은 초등학교도 들어갔는데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많아진 건 사실이잖아.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집에서만 일하는 게 가정부지 뭐겠어? 그럼 집안일만큼은 완벽하게 해놔야지. 이도 저도 아닌 게 무슨. 집안일로 잔소리 듣기 싫으면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 그땐 나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내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 결혼식에 신혼여행까지 다녀오느라 많이 쉬었는데 바로 성현이까지 생기니까 회사에서 잘린 거지. 알면서 어쩜 그렇게 얄밉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에휴, 말을 말아야지.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 얘긴 그만하고 이번 주말에 아가씨 결혼식인데 축의금 얼마 낼 거야? 가족끼리 무슨 축의금을 주고 받아. 그것도 모르냐?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알아서 뭘 했길래 나보고 신경 쓰질 말래? 뭐 해줬는데? TV라도 사줬어? 요즘은 아무리 혼수를 해준다 해도 돈이 최고잖아. 어리지도 않은 나이로 늦게 시집 간다고 어디 가서 한 소리라도 들으면 어떡해? 오빠가 돼서 그 정도 기는 세워줘야지. 1,000만 원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1,000만 원? 몇백을 보냈어도 큰돈인데 1,000만 원이라니.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보내? 하나뿐인 동생한테 그것도 못 해주냐? 네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밖에서 열심히 번 돈으로 준 건데 왜? 불만 있어? 너도 세연이면 세연이답게 마음 씀씀이를 좀 곱게 써봐. 쫌생이 마냥 돈 몇 푼에 아까워하지 말고. 아이씨, 맛대가리 없어서 도저히 밥을 넘길 수가 없네. 벙찐 표정으로 가만히 있지만 말고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와. 1년 후, 동생 결혼식 끝난 후, 주말 오후. 수아나,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정신없고 정리할 것도 많을 텐데 내일 전화해주면 되지. 뭐하러 오늘 오자마자 전화를 다 했어? 아이, 전화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뭐. 누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엄마랑 먼저 통화했었어? 언제 오나, 잘 다녀왔나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을 게 뻔한데 바로 해줘야지. 참, 이렇게 누나랑 엄마 생각해주기도 하고. 아직 코올릭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철든 거야? 에휴, 기특한 것. 옳게도 아픈 곳 없이 잘 다녀온 거지? 결혼식에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기진맥진일 테니까 절대 심기 건드리지 말고 옆에서 잘 챙겨줘. 어떻게 엄마보다 누나가 걱정이 더 심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잘하거든. 이따가 짐 정리 빨리 끝내고 다리 주물러주겠다고도 했다고. 진짜? 야, 세상에 네가 그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역시 이렇게 서로 아껴주는 모습 보니까 누나가 더 기분 좋다.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쭉 지금처럼만 해. 알겠어. 그나저나 매형한테도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아직 퇴근 안 하셨나? 아직 퇴근해서 집에 오기엔 시간이 좀 일러. 근데 무슨 감사 인사를 드려? 누나 몰랐어? 매형이 나한테 축하한다면서 따로 100만 원 보내주셨었거든. 난 당연히 누나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챙겨주실 줄은 몰랐는데 엄청 놀라기도 했고 감동받았어. 이따 다시 전화드리면 매형도 피곤하실 테니까 내일 연락드려야겠다.
누나가 먼저 인사 좀 전해줘. 수아나, 그러니까 네 매형이 1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지?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그렇다니까. 내가 그걸 잘못 보겠어? 왜? 누나도 엄청 감동받았지? 매형이 겉으로 표현도 잘 못하시니까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속으론 이렇게 생각해주고 계셨던 거잖아. 나도 앞으로 매형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여기서 잘하긴 뭘 더 잘하니? 너처럼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무슨 말에도 웃고 비위 맞춰주는 사람이 어딨다고. 잘하지 마. 분명히 말했어. 절대 앞으로 더 잘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누나 갑자기 왜 그래? 평소에 화도 잘 안 내던 사람이 목소리까지 엄청 커져선 참나. 지 동생 결혼할 땐 나 몰래 1,000만 원씩이나 턱턱 보내던 사람이 어떻게 너 결혼할 땐 100만 원을 줄 수가 있니? 아무리 아가씨라 해도 1,000만 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어른이면 어른답게 돈 몇 푼에 째째하게 굴지 말라면서 그렇게 핍박을 주더니 넌 자기 동생 아니라 이거야? 축의금은 자기가 알아서 넉넉하게 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큰 소리 치더니 이러려고 그랬던 거야.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더는 못 참는다고. 누나 진정 좀 해. 주신 게 감사하지 액수가 뭐가 중요하겠어. 나도 처제가 있지만 누나를 더 챙겨주게 되는 걸 가족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난 다 알게 됐어도 기분 나쁘지도 않고 감사한 마음은 그대로니까 나 때문에 괜히 싸우지 마. 누가 그걸 모르니? 원래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대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내가 돈도 안 벌고 집에만 있으니까 자기가 벌어온 돈 어떻게 쓰든 신경 쓰지 말란 게 분명해. 지금까지 들어온 소리가 몇 갠데 그걸 모를까 봐. 그러니까 치사하게 축의금 갖고 이러지. 이럴 거면 넉넉하게 주겠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누나, 울지 말고, 속상하게 갑자기 왜 울고 그래? 나도 성현이 낳기 전엔 나름 회사에서 인쇄 소리까지 들으면서 앞날 창창한 직원이었어. 겨울에 신혼여행까지 다녀오면서 휴무를 다 끌어다 썼는데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임신했었잖아. 버티려 해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육아휴직을 썼는데 그게 내 잘못이냐고. 결혼도 애도 혼자가 아닌 둘이서 벌여온 일들인데 왜 모든 책임과 화살은 내가 맞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하나뿐인 동생,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누나가 돼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니까 축의금이라도 많이 주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면서 이게 뭐야. 그래 100만 원도 큰돈 맞고 고맙지. 근데 아가씨한테 1,000만 원 준 걸 아니까 내가 돈을 안 벌어서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이런 취급을 받나 싶기도 하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누나가 정말 미안해, 수아나. 누나, 나 정말 괜찮아. 나도 지금까지 모아온 돈도 꽤 돼서 양쪽 어른들 도움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다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와이프도 그러자고 했어. 돈이란 게 크면 클수록 좋지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없어도 아쉽지도 부족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100만 원밖에 못 해줬단 말로 스스로를 더 갉아먹지 마. 누나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었는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 회사 그만두면서 많이 울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소중한 성윤이가 생겨서 행복하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신세한테는 하지 마. 응. 신혼여행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누나가 괜히 혼자 욱하고 울어버려서 시간 다 잡아먹었네. 올게 기다리겠다. 누나 괜찮으니까 얼른 전화 끊고 올게한테 가봐. 알았어. 누나도 마음 좀 가라앉히고 내일 다시 연락할게. 잠시 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가방은 왜 싸놓은 건데? 뭐 집이라도 나가려고? 당신 똑바로 말해. 수환이한테 축의금 얼마 줬어? 100만 원. 이미 초남한테 다 들었으니까 이 난리 피우는 거 아니야. 참나, 난 또 뭐라고. 겨우 그까지 질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짐가방까지 싸? 내가 분명히 말했지. 자격지심 티내지 말라고. 그 나이 먹고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하냐? 겨우 그까지 딜? 아가씨 결혼할 땐 1,000만 원도 적은 돈인 것 마냥 큰 소리 치더니 수환인 내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 준 것도 선심 썼다 이거야?
잘 안 해. 당신도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성질 부리는데? 돈 한 푼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더 큰 돈을 주길 바라는 건 욕심 아니야? 막말로 네 동생이랑 내 동생이 같냐? 너도 떵떵거리면서 니네 가족 챙기고 싶으면 돈 벌든가. 요즘엔 각자 알아서 가족들 챙기는 게 대세인 거 몰라서 그래. 남들은 이런 얘기하면 다들 와이프 복 받았다면서 부러워하던데 넌 뭐가 심통나서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건데? 남들 앞에서도 와이프를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취급한다고 얘기했어? 그런 건 쏙 빼놓고 좋은 것들만 얘기하니 다들 내가 부럽다는 개소리나 해대겠지. 나만 복에 겨운 투정 부리는 사람 만들어 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아이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일을 왜 그만뒀는데 내 의지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성현이가 생겼고 도저히 회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덧이 심해져서 육아휴직 사용하려다 잘려서 경력 단절로 지금까지 이러고 있던 거잖아. 회사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허니문 베이비네 뭐네 하면서 좋겠다며 축하해주는데 당신은 내가 일을 못하게 된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성은이 낳고 나서 다시 복직하려 했을 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다 태어난 피덩이를 두고 일을 하겠다니 미친 거냐? 어차피 출근해서도 애 때문에 제대로 집중해서 일도 못할 텐데. 어줍잖게 출퇴근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느 정도까진 집에 있으면서 성은이 키우라고 그랬잖아. 나를 집에 가정부처럼 있게 해놓고 그 흔한이 악말 하나 직접 빨래통에 넣은 적도 없잖아. 성은이 학교에 내야 될 돈 하나하나 가정통신문까지 꺼내들고 얘기해야 보내주면서 사람 피를 그렇게 말려내놓고 어디서 좋은 남편 코스프레야. 100번 양보해서 나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수환이한테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 네 동생은 중요하고 내 동생은 안 중요하다 이거냐고. 그걸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네 동생이 그렇게 중요하면 네가 챙기면 되잖아. 네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준 걸 왜 화살을 나한테 돌리냐. 난 내 동생한테 내가 챙겨줬지만 너는 네 동생을 위해 챙겨준 게 없으니까 나를 잡아서라도 위안 삼고 싶나 본데. 정신 차려. 다른 여자들은 애 낳고 키우다가 복직도 바로 잘만 하던데 너만 안 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네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해져서 돈 벌러 다니기가 싫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냐? 남 탓하기 전에 네 자신을 좀 돌아봐. 내가 일하고 와서 네 신세 한탄까지 들어줘야 되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으니까 벽에다 대고 질질 짜든지 화를 내든지 마음대로 해. 야, 어차피 너 하나 집에서 나가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어. 가정부 구하면 되니까 성인이 두고 나눠온 짐 그대로 들고 너만 조용히 나가. 다음 날. 누나 왔어? 아침부터 전화해선 다짜고짜 카페로 나오라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네 매형 출근에 성인이 등교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어머, 올케도 왔었네? 아직 피곤할 텐데 좀 쉬지.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형님 뵈러 오는데 뭐가 피곤하겠어요. 어제 잘 쉬어서 괜찮아졌으니 제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어제 형님이랑 수환 씨 통화하는 거 옆에서 들었거든요. 계속 마음이 쓰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전화 끊고 나서 수환 씨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대충 얘기 들었는데 같은 여자로서 너무 화가 났어요. 아직도 세상에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정신을 갖고 있는 남자가 있다니 참. 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식장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을 했는지 어제 혼자서 얼마나 부들댔는지 몰라요. 넌 왜 올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사람 창피하게. 왜 올케가 들어서 좋을 얘기도 아니었을 텐데 내가 미안해. 기분 많이 상했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신경 쓰진 마. 그리고 수환이가 내 동생이면 올케도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다시 일 시작할 생각이라 내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못 해줬던 거 다 해줄 테니까 서운해도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누나, 언제 우리가 그런 거 해달래? 소라가 처음 인사드리겠다고 찾아왔을 때 너무 긴장됐지만 누나 보고 안심할 수 있었대. 계속 챙겨주고 정말 친언니처럼 웃어주니까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시누이라면 믿고 시집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만큼 누난 우리한테 이미 부모님 같은 사람이야.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소라까지 있는데 누나가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맞아요, 형님. 제 기분 같아선 아주버님께 받은 100만 원 당장이라도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형님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상황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걸 잘못이라고 치사하게 돈으로 죽이는 거, 전 절대 이해 못해요. 누구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데?
막말로 형님이 밥을 안 차리거나 빨래를 안 해주면 어떻게 지금처럼 살 수 있겠냐고요. 형님은 알게 모르게 긴 시간 동안 아주버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신 거예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저나 수원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형님도 이젠 벗어나셔야 돼요. 수환이도 그렇고 올케도 정말 너무 고마워. 그래, 내가 그동안 인정을 안 했을 뿐 이게 가스라이팅인데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말에 동의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갉아먹었나 봐. 아이 참 이렇게 울 일이 아닌데 주책맞게 올케 앞에서 눈물이 다 나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남편만큼은 내가 했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때마다 있는 힘껏 노력했던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었나 봐.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올케한테서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예전에 다니셨던 회사에서도 컴퓨터 다루셨었죠? 어? 컴퓨터를 다루긴 했지만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는 정도여서 잘하진 못해. 컴퓨터는 갑자기 왜? 너라 내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경력 단절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올리거든. 어려운 요구도 많고 지금까지 컴퓨터 다뤘던 거랑은 차원이 달라서 배울 때 힘들겠지만 페이도 세고 복지도 좋아서 누나가 할 맛만 있다면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혼자 하려면 힘들겠지만 소라가 옆에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때? 아이, 내가 다 늙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올케도 회사 일로 바쁠 텐데 나까지 신경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 누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정신적, 체력적 소모가 심한 줄 알아? 난 내 상황 벗어나자고 올케한테 짐대긴 싫어. 어차피 오늘 고용센터 가서 일자리 알아보려 했는데 나 하나 들어갈 곳 없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형님, 제가 먼저 수원 씨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희 회사에 작년에 50세가 넘으셨는데도 점수 만점 받고 입사하셨는데 형님은 왜 못하시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도전해봐요. 저희 회사는 처음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프로그램 띄워놓고 중간에 필라테스 수업 듣고 오는 사람 있을 정도로 일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그리고 경력 조금만 쌓으면 재택근무로 전환해서 집에서 편하게 아이들 보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배워서 시험 치르고 자격증 따기까지가 좀 까다롭지만 그것만 해내면 일반 회사원들보다 퇴직 걱정 없이 더 오래,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아, 형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 이따 잠깐이라도 시간 나시면 SAP ABAP 개발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미안하네. 누구보다 열심히 할 준비 돼 있으니까 어떤 직업인지 내가 잘 배울 수 있을진 자세히 알아볼게.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을 텐데도 이렇게 걱정해주고 용기 주려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며칠 뒤 저녁. 아니 도대체 뭘 하길래 사람이 왔는지도 몰라. 아까 점심도 안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더러워서라도 일 시작하겠다고 말했잖아. 내가 때 되면 밥 차리는 식모야. 알아서 대충 챙겨 먹어. 이번 주까지 한 과정 완벽하게 마스터하려면 밤새워도 시간 촉박하니까 공부한 사람 건들지 말고 알아서 좀 해. 젊은 사람도 아니고 40살이 넘어서 공부한다고 제대로 되겠냐? 고래 자존심은 있어선. 내가 봤을 땐 100% 시간 낭비야. 이렇게 남편 밥도 안 챙기면서 거기에 매달리는데 시험 떨어지고 울상이기만 해봐.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다 늙어서 공부는 무슨 공부. 오랫동안 경력 단절로 살아온 사람이 한 번에 시험 붙고 자격증 사서 취직하면 개나 소나 다 그거 하겠지, 안 그래? 공부고 나버리고 그 짓거리 한다고 성현이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언제 한 번이라도 성현이 일 부탁한 적 있어? 지금까지 아파 죽겠는 날에도 내가 다 도맡아서 키웠으니까 걱정 마. 시험에 붙든 떨어지든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할 거고 당신한테 피해 안 가도록 할 테니까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 집중해야 되니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움직여. 어휴, 내 팔자야. 내 팔자에도 없는 수험생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주책인지 모르겠다. 뭐 어차피 안 될 거. 마음대로 해. 반년 뒤 아침. 형님, 성인이 등교시키고 오신 거예요?
옳게 회사에선 호칭 똑바로 해야지. 사람들이 보고 낙하산이네 뭐네 하면서 뭐라 하면 어떡해. 입사 2달 차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낙인 찍히긴 싫다고. 그러니 수경 씨라고 불러주시죠, 최 팀장님. 알겠어요. 수경 씨 아들분 등교시키고 출근 시간까지 맞추시기 어려울 텐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엿한 직장이 있는 몸인데 언제까지 저만 등교를 시킬 순 없죠. 공평하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고 오늘은 제 담당이 아니라 괜찮았어요. 우리 성현이가 엄마를 어찌나 생각해주는지 제가 등교시킬 차례엔 제 출근 시간 맞춰서 평소보다 30분씩 일찍 일어나 준비해주는 덕에 지금까지 지각한 적 없었답니다. 어머, 지금 아들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들 없는 사람 부러워서 못 살겠네요. 2분 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어쩜 올케랑 형님 사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지 다들 부럽다고 난리예요. 수경 씨 때문에 신우 욕하는 직원들이 많아진 거 알고 계세요? 어머, 김 대리님. 저희가 가족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유, 어떻게 다들 아시지? 티내지도 않아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최 팀장님 입김으로 가족 붙였다고 뭐라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수경 씨를 뽑은 건 경력 단절이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면접이며 시험 점수며 만점으로 수석 합격하신 거지. 이력서 가족관계란에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2분이 가족이란 건 저번에 회식 자리에 최 팀장 남편분이 오셔선 수경 씨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걸 모든 직원이 다 봤잖아요. 아는 누나일 수도 있지만 워낙 동생분이랑 얼굴이 닮으셔서 단번에 가족인 거 알 수 있었죠 뭐. 그러니까 가족이라 해서 안 좋게 볼 이유도 없고 수경 씨 실력으로 입사했던 것도 다 아니까 괜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행이다. 역시 회사가 좋아서 그런지 같이 일하는 팀원이나 동료분들도 다 이해심 넓고 좋으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아신다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격식 차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내에선 호칭은 똑바로 하겠습니다. 최 팀장님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김 대리님, 이거 좀 보세요. 수경 씨 너무 FM 아니냐고요. 무서워서 친한 척도 못하겠네. 그래도 이렇게 적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게 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이대로만 쭉 해주세요. 전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물론 자격증 준비하면서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들에 비슷한 용어들까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난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한들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울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아마 고등학생 때보다 코피를 더 흘렸을걸요. 엉덩이에 종기 난 상태로 책이랑 모니터를 며칠씩 뚫어져라 쳐다보다 위아래로 피보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최 팀장님이 주셨어요. 무너지려 할 때마다 응원해주면서 붙잡아 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엔 SAP 자격증 시험 합격 통보 받고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열심히 노력하고 진실된 모습만 보여드리자는 마음으로 면접 봤을 뿐인데 좋게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한텐 이 회사도 사람들도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요. 이 마음 변치 않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이 한 몸 불사지를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어우, 뜨거워라.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데요. 좋습니다. 최 팀장님과 수경 씨 패밀리 파워로 이번 SS 기업이 새로 론칭한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그램 맡아서 진행해 주세요.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패밀리 파워?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SS 기업 프로그램을 최 팀장님이랑 제가요? 아니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입사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직원들도 들어왔겠다. 사수 한 명 붙여서 팀으로 맡겨볼 생각이었는데 수경 씨가 워낙 다른 분들보다 일에 대한 적응력도 높으시고 워낙 꼼꼼하셔서 맡겨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해보세요. 그래야 경험도 늘어나고 빠르게 승진도 하실 수 있잖아요. 수경 씨! 아니, 형님은 진짜 잘 해내실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초고속 승진 타이틀까지 받는 거 아닌가 몰라? 진짜 너무 잘 됐다. 봐요. 제 말 듣고 입사하길 정말 잘했죠?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진짜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최 팀장님, 제발 형님이라 부르지 마시고 수경 씨라고 호칭 신경 써주세요. 참. 지금 그게 울면서 지적할 일이에요? 알겠으니까 우리 빨리 들어가서 회의부터 합시다. 그날 저녁. 당신, 이거 뭐야? 누가 가방을 700만 원짜리를 사? 숨길 거면 영수증 처리나 제대로 하든가 버젓이 화장대 서랍에 두는 이유가 뭔데? 내가 들고 다니려고 샀어? 선물하려고 샀던 거야. 그리고 당신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바야? 700만 원에 당신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갔으니까 걱정 마. 누구 돈이 들어갔는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7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 선물이길래 그렇게 비싼 걸 아무렇지 않게 산 건데? 우리 엄마 선물이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그깟 700만 원짜리가 뭐 대수라고. 내가 내 돈으로 엄마 생일 선물 사드렸다는데 일일이 허락 맡아야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왜 따져서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어? 아이, 그럼 처음부터 장모님 생신이라 선물 사드렸다 하면 되잖아. 말은 왜 안 해서 사람이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 그럼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생일 땐 뭐 해드릴 건데? 당신도 이제 돈 벌고 항상 내가 챙겨드렸었잖아. 이번엔 미역국으로 넘어가지 말고 당신이 잘 챙겨드려. 장모님이 가방 받고 좋아하셨듯이 우리 엄마도 당신이 잘 챙겨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지금까지 당신이 잘 챙겨드렸었으니 이번에도 당신이 챙겨드리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수환이한테 1000만 원 줘서 다음 달엔 좀 빠듯할 것 같아. 뭐 1000만 원? 당신 미쳤어? 그 큰 돈을 처남한테 왜 맘대로 줘? 무슨 필요가 있다고? 좀 늦었지만 결혼 축의금이지 뭐. 그때야 내가 돈이 없어서 잘 못 챙겨줬지만 지금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되잖아? 그게 뭐 잘못됐어? 당신이 말했잖아. 동생 챙겨주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챙겨주라고. 난 그 말대로 했을 뿐인데 왜 그래? 누가 결혼 축의금으로 1000만 원씩이나 줘.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랑 큰 돈이면 적어도 나랑 상의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 혼자 맘대로 줄 수가 있어?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다음 달 엄마 생일 챙겨드리기 빠듯하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당신은 아가씨 결혼할 때 나랑 상의하고 돈 줬니? 네 돈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준 건데 왜 그래? 너도 매형이면 매형답게 쫌생이처럼 굴지 말고 씀씀이 좀 키워봐. 내가 너보다 돈을 더 잘 벌어서 없던 자격지심이라도 생긴 거니? 하기야. 당신은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월급을 난 근무 시간 딱딱 지키고 쉬엄쉬엄 하면서 2배를 버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갖고 정년퇴직까지 일할 수 있겠어? 모양 빠지게 정년 채워서 잘리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보는 건 어때? 내가 버는 걸로 충분히... 아니? 전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또 당신도 설거지나 빨래하는 거 보면 가정주부처럼 집안일 잘할 것 같은데. 뭐? 너 설마 예전 일 가지고 지금 복수하는 거냐?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쫌생이 마냥. 그냥 농담으로 한 말 갖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기분이 좀 나아져. 네가 지금 돈벌이 잘한다 해도 언제까지 그럴지도 모르는 건데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복수는 무슨. 나도 농담이야. 장난으로 한 말인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니까 쓸데없이 힘 빼지 마. 오늘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SS 기업 걸 맡아서 일하기로 했거든. 내가 회사에서 인정을 좀 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랑 이렇게 말싸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바쁜 사람 시간 좀 그만 잡아먹고 시간이 남아 돌면 내 셔츠 다림질이나 좀 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몇 주 뒤 다음 달. 매년 돌아오는 생일인데 대충 밖에서 밥이나 먹으면 되지 뭐 한다고 집에서 만나지. 가뜩이나 성현애미 회사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 에이, 그래도 엄마 생일은 제대로 챙겨줘야지. 밖에서 뭐 먹어봤자 결국에 맛없다고 할 거면서. 새언니 미역국 끓여 오셨죠? 새언니 미역국이 또 엄청 맛있잖아요. 까다로운 입맛인 엄마가 맛있다고 극찬할 정도니 말 다 했죠? 저도 어제부터 계속 먹고 싶었는데 어딨어요? 어머,
어쩜 좋아. 제가 요즘 새로 맡은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오늘도 어렵게 시간을 낸 거라 미역국 준비를 못했는데. 아니,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생일인데 미역국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전 회사 다니잖아요. 아가씨는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을 테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가씨가 준비하실 줄 알았거든요. 집에서 어차피 음식하는 거 어제 미리 끓였으면 됐을 텐데 뭐가 바쁘다고. 뭐 미역국이 없으면 없는 대로 먹어야죠. 아유, 내 평생 미역국 없는 생일날은 또 처음이네. 회사가 얼마나 바쁘면 국 끓일 시간도 없대니? 오래 걸리지도 않는구만. 그나저나 영미야, 김서방은 결국 못 오는 거니? 김서방 올 줄 알고 좋아하는 게장도 많이 사놨는데. 김서방 엄청 요즘 바쁘잖아. 오늘도 어떻게든 시간 내보려 했는데 갑자기 회사 호출 때문에 못 오게 됐어.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고 용돈 두둑하게 보내드린다니까 서운해도 이번만 이해해줘. 아유, 서운하긴 뭘. 그냥 사위의 얼굴 보고 싶었던 거지. 그깟 생일이 대수니 회사가 100배, 1000배는 중요하지.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다고 전해주렴. 여보세요? 엄마. 예. 너 생일 선물 사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용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일한다고 돈을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엄마도 참. 선물은 선물이고 용돈은 별개지.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녀오시던 아님 맛있는 거 사드시든 맘대로 해. 그렇게 쓰다 보면 200만 원도 부족할걸.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우리 엄마 용돈 준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써. 부족하면 말하고 또 보내줄 테니까. 얘는 그렇잖아도 가방 들고 친구들 만나니까 다들 놀라고 부러워하더라. 비싼 건데 누가 사준 거냐고 하도 물어보길래 딸내미가 사줬다 했더니 배 아파 죽으려 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지. 능력 좋은 우리 딸 덕분에 요즘 엄마 어깨가 아주 태평양처럼 넓어졌어. 고마워 딸. 에이, 못해줬던 거 지금부터 다 해주려면 아직도 모자란데 벌써부터 어깨가 넓어졌다 하면 어떡해? 나 이번에 회사에서 SS 기업 프로젝트 맡게 된 거 알지? 그거 잘해내면 보너스도 나오니까 그때 용돈 더 많이 줄게. 수환이 내가 따로 챙겨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그 돈 다 써야 돼. 알겠지? 으이그, 돈 버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우리한테만 쓰지 말고 너 자신한테도 좀 써. 난 우리 가족 챙겨주는 게 제일 행복한걸? 그러려고 돈 버는 거야. 엄마, 나 지금 어머님 생신이라 어머님네 와 있거든? 이제 밥 먹어야 돼서 끊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 테니까 맛있는 거 꼭 먹어. 어머, 아유, 내가 눈치가 없었네. 그래, 알겠어. 사돈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주고. 이만 끊는다. 당신 장모님한테 용돈 드렸어? 얼마 전에 가방도 사드렸는데 용돈은 뭐하러 보내? 그게 들렸어? 가방은 가방이고 용돈은 용돈이잖아. 생신 때만 챙겨드리란 법도 없고. 돈이란 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고 나이 먹으면 돈이 최고니까 친구분들 만나서 쓰시라고 드린 건데 뭐 잘못됐어? 오빠는? 언니가 돈 벌어서 사돈 어른 용돈 드렸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뻔해. 왜 뭐라 하고 그래? 가족들을 챙겨주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라니. 난 언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하긴 언니 말대로 돈이 최고지. 미역국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새언니표 마시는 미역국을 못 먹는 건 아쉽긴 하지만 엄마도 돈으로 받는 게 더 좋잖아. 역시 최고의 선물은 돈이지. 그럼 미역국이야 뭐 아무 때라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니까 준비 못해왔다 해서 마음 쓸 필요 없단다. 정말 성현애미 말대로 나이가 드니까 뭐라든 간에 돈이 제일 중요하단 걸 알았지 뭐니. 이놈의 돈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없어진 유언. 있어도 부족한 게 돈이야. 아유, 사돈 어른은 이렇게 생각해주는 딸이 있어서 얼마나 좋으실까. 생신 선물로 가방도 받으신 것 같던데. 얼마나 비싼 걸 사드렸길래 자랑하시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많이 좋은 가방이었나? 어머님이나 저희 엄마 나이대에선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였는데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했나?
원래 나이 들수록 좋은 가방 하나쯤은 들고 다녀야 사람의 격도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맘먹고 좋은 거 사드렸어요. 앞으로는 더 좋은 거 사드려야죠. 헐, 대박. 언니 완전 통 크시다. 우리 엄마는 가방을 잘 들고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뭘 사줘도 결국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 그냥 돈으로 드리는 게 최고거든요. 선물 뭐 사드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돈이 제일이죠. 그죠? 그렇죠. 아, 원래 이따 촛불 켜고 나서 드리려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드려야겠네요. 어머님 생신 선물은 아마 성현 아빠도 용돈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어머님 엄청 좋으시겠다. 뭐?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용돈을 드리려 그러면 어떡해. 내가 당신 보고 챙겨드리려 했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빠듯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이 내 대답을 못 들었나 보네. 챙겨드리겠다고 한 적 없는데. 이걸 어쩌죠? 성현 아빠가 오해를 좀 해서 준비를 못 했나 본데. 그래도 걱정 마세요. 이따 집에 가서라도 용돈 보내드리겠죠. 그치, 여보? 용돈을 꼭 우리 영재가 줘야 되는 법은 없지 않니? 며느리도 딸인데 둘 중에 아무나 줘도 똑같지. 듣지 않니 회사에서 잘 나가고 돈도 잘 번다던데 성현애미가 줘도 엄청 좋을 것 같구나. 그 비싼 가방처럼 700만 원씩이나 줄 필요는 없어. 내가 무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언니. 오빠가 언니 말을 끝까지 안 듣고 혼자 오해한 모양인데 우리 엄마는 쿨해서 누가 주든 상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건 아들보다 며느리가 줘야 더 기쁘잖아요? 네? 제가 용돈을 왜 드려요? 각자의 가족은 각자 알아서 챙겨야죠. 전 저희 가족 챙기는 것만 생각했어서 어머니 생각하진 못했거든요. 아무리 어머님 생신이라 해도 빠듯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돈은 성인 아빠한테 달라고 하세요. 당신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쯤 했으면 됐잖아.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친정만 가족이고 시댁은 사람도 아니다 이거야. 장모님 생신 선물로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가방 사드린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용돈까지 드려? 그랬으면 적어도 우리 엄마 생일 용돈은 똑같이 드려야지. 유치하게 계속 편가르지 말고 공평하게 좀 해. 사람 아닌데? 웃겨 죽겠네. 돈 가지고 유세 부리던 게 누구였더라?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내가 벌어서 누굴 챙겨주든 신경 좀 꺼. 우리 친정 식구들만 챙겨주는 게 싫으면 네 가족은 네가 벌어서 챙겨주면 되잖아. 왜 나한테 니네 가족까지 신경 쓰라 그래? 뭐야, 니네 가족? 아까부터 말투가 삐딱해도 참았는데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시애미 앞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 어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집구석에서 편하게 영재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자고 했으면서 인제 돈 좀 번다고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 얼마나 남편이 웃으면 시애미 보는 앞에서 체면을 구겨. 예, 맞아요. 어머님 아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돈으로 구박을 받았는지 알긴 하세요? 맞다. 어머님도 똑같이 구박하셨지. 성현이를 저 혼자 만들어 낳은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일 안 한다고 볼 때마다 뭐라 하셨잖아요. 제 동생 결혼식에서도 축의금으로 3만 원 내고 친구분들이랑 거하게 식사하셨는데 그때 뭐라 하셨더라? 돈 한 푼 안 벌고 아들 등골 빼먹는 년 뭐가 이쁘다고 동생한테 돈 주겠냐 하셨죠? 아들만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라도 뷔페 뽕 뺄 정도로 먹고 갈 거라고 웃고 떠드셨잖아요. 아니 그건 네가 영미는 1,000만 원 주고 네 동생은 100만 원 줬다고 막 애를 잡으니까 억하심정이 세게 얘기한 거였지. 그걸 아직까지 담아두고 있니? 그리고 얼마를 주든 돈 버는 영재 맘이지. 아예 안 주는 것도 아닌데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래서 사람이 갑자기 돈 맛을 알면 안 되는 건데. 지가 얼마나 한심한 년이었는지 생각도 안 하나? 언니, 저희 오빠가 저한테 1,000만 원 줬다고 이러는 거였어요? 그건 제가 나이 먹고 늦게 결혼하니까 기죽지 말라고 준 거였잖아요. 저한테 1,000만 원 줬다고 사돈도 똑같이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데 절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오빠가 언니처럼 치사하게 굴진 않았을 텐데 언닌 왜 이래요? 말 잘하셨네요.
저도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제 동생과 엄마를 더 챙겨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차라리 치사하게 굴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을 하면서 부려먹을 수가 있는지. 아가씨도 집에서 살림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집에 있다 해서 노는 건가요? 회사 못지않게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일은 끝나도 집안일은 끝이란 게 없는 건데 그놈의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무실했었는데요. 그것뿐이겠어요? 말끝마다 돈을 안 버는 이 자격지심이라 하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건 넌데 왜 내 탓을 하냐고 뭐라 했었죠? 니네 가족 챙기고 싶으면 네가 돈 벌라고 소리 지르기까지 했고요. 근데 왜 전 그러면 안 되나요? 전 아량을 베풀어서 월급도 제가 더 많으니 차라리 나중에 나이 먹고 정년퇴직 당하지 말고 미리 퇴사해서 살림하라고까지 했는데 그건 또 자존심에 실었는지 꾸역꾸역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 받기 때문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생활비 반 이상을 제가 부담하는데 그럼 남는 돈으로 어머님이나 아가씨를 챙겨드리면 되지. 왜 저한테 이상한 걸 바라는 건지 이해가 도무지 안 가네요. 이게 진짜 끝까지. 야! 네가 이상하게 꼬인 거지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던 건 다 까먹은 모양이지? 지가 돈 번 지 얼마나 됐다고 예전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디서 유세를 부려? 짜증나? 근데 다 사실이잖아. 넌 회사 다닌다는 걸로 집안일에서도 성인이한테서도 손 떼고 가만히 있었겠지만 난 이 2배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집안일도 성인이도 다 케어했었거든. 혼자 그렇게 바쁜 척하며 온갖 유세를 떨더니 내가 직접 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가 했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잔 거야. 안 그래?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이게 싫으면 끝내면 되잖아. 나도 이제 잘 사니까 이혼해. 이혼하면 오히려 네 투정 받아줄 시간에 성인이랑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득인 셈이지. 살림이야 가정부 구하면 되고. 너 하나 집에서 나가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현이 두고 짐 싸서 너만 조용히 내 집에서 꺼져. 그 후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거의 독박 육아와 살림으로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제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으며 더럽고 치사했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고 성현이에 대한 양육권 또한 제게 넘어왔죠.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들거리는 모습이란 참 하찮기 짝이 없었습니다. 축구에 재능을 보이던 성현이를 위해 축구가 활성화된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고 전 여러 개를 맡은 회사들과 신뢰를 쌓아오면서 승진도 하고 경력을 쌓았고 운 좋게도 그 인연들을 발판 삼아 제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게 많은 도움을 준 올케도 스카우트해왔죠. ABAP 개발 쪽으로 꽤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현재 여러 대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아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즐겁고 열정적이게 일을 하다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마음 변하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